네, 이 지역화폐,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인데요. 이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혜택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비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신의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뭐 잘 알겠지만은 대형마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 뭐 가게나 전통시장 등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줄고 있는데, 요거를 소비 쿠폰을 이제 소비자들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지역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영업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할인되는 금액은 이제 뭐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재정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적게는 뭐 7%에서 많으면 한 10%까지 그렇게 할인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도입됐을 때는 이제 지류로 종이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방식,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QR코드도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고, 이게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네. 그 2016년인데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청년 배당 10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예. 요 100만 원을 줄 때 요 지역 화폐 형태로, 그때 당시 이름이 성남 사랑 상품권이었는데, 이렇게 주고 나니까 이 받은 사람도 받아서 좋고 청년도 좋고,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지역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효능감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2020년에 여기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예. 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법제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에 기반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고, 시장을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게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뭐 3천억에서 4천억 그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7조 원까지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확대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역 화폐의 월 구매 한도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할인을 뭐 해서 예.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쓰고 싶어 하죠. 기왕에 이제 지역에서 소비할 거라고 하면은 요거를 구매해서 쓰는 게 이제 맞는데, 네.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역에 할당된 소비가 늘어나서 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 지원금이 일상 속 소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 여기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역 화폐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할인된 형태로 이제 풀리게 되니까 예.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빨리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뭐 없다, 아니면 있어도 제한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 예. 아니 굉장히 효과가 크다, 효능감 있다 이렇게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게 시기와 이제 방법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지불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은 이게 주로 그 가맹점, 예.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지역 화폐 쓸 수 있는 그런 매장하고 가맹하지 않은 매장, 가맹점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받는 매장이 생존율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매출도 하고 고객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예컨대 매출은 가맹점들이 이제 비가맹점에 비해 봤을 때 한 뭐 9%에서 10% 정도 조금 더 늘어났다. 그리고 예. 고객 수는 한 20%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뭐 음식점, 뭐 마트, 병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데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단점이 학원에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네. 원하는 대로 지금 용처가 쓰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만든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뭐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요게 뭐 지역 화폐 상태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거주자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주자면은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에서 아주 매출도 늘어나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뭐 에피소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요게 그 반드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거기 거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거기 거주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선순환에서 유출이 발생돼 가지고 예.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효과는 좀 다르다, 이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또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겠죠. 또 이 지역화폐가 복지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을 연결하는 기본 사회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도 욕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복지 예. 재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혹은 현물로 지원하던 것들을 조금은 다양화해서 지역화폐 형태로 주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때 그런 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사회와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예컨대 우리 옛날에 복지수단으로 이제 쌀 주고 이러면 현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좋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금을 주면은 소비로 바로 쓰지 않고 또 저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제 효과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이제 형태가 이제 지역화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을 우리가 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면 너무 도움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드시 그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써야 되는 거냐라고는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효과들을 좀 따져봐서 조금 더 국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